미국 증시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특파원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재환 아티스캐피탈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 은행주에 대한 월가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더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너무 앞선 주가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맞붙고 있는 건데요. 미국 은행주 실적 발표 전에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체크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금융주들의 이제 은행 주식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서 어닝 시즌에 이제 개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 4대 은행이죠. 그러니까 JP 몰간 체이스와 웰스파고, 시리그룹, 거기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같은 날에 실적 발표가 됩니다. 원래 이제 항상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뭐 JP 몰간 체이스나 웰스파고, 시리그룹보다는 며칠 늦게 실적 발표하는 거가 뭐 원래는 이제 항상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제 같은 날에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항상 보면은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제 예상이나 뭐 폴캐스트 이런 것들은 상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뚜껑을 막상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의견들은 상당히 분분합니다. 앞으로 실적이 좀 더 좋을 거다 아니면 실적이 좀 더 뭐 감소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4대 은행을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금융주들, 특히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한 후에는 보통은 대부분 다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약세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분기 같은 경우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리그룹 같은 경우는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떨어지면서 실적 발표 일주일 뒤를 봤을 때도 벌써 하락을 했을 때가 많았고 또 반대로 JP 몰간 체이스와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실적 호조를 기록한 다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뒤에는 거의 4개 은행들이 다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금융주들이 주식시장의 강세를 이끌어가는 것은 항상 부족합니다. 역부족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도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네스닥이 작년에 44%를 폭등했을 때 이 초강세를 주도했던 거가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 초대형 기술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금융주들이 강세를 주도하고 장의 상승 랠리를 이끄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인해서 금융주들이 크게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 같은 경우 이제 JP 몰간 체이스가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거는 JP 몰간 체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JP 몰간 체이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무려 30%를 폭등했습니다. 그럼으로써는 2021년도 10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어떻게 보면은 2년 3개월 만에 경신한 거죠. 돌파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JP 몰간 체이스가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번에 1월 2일 날이니까 올해 들어서 첫 거래날 JP 몰간 체이스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거고 반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작년에 1.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4대 은행 중에서는 가장 못 올랐습니다. 적게 오르고 1.6% 오르는 데 그치고 2022년도 2월 달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와 비교하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전히 34%를 폭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작년 19%를 폭등했고 2022년 2월 사상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는 19%를 아직까지 폭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시리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9%를 올랐지만 2020년 1월 사상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36%가 떨어져 있는 지점이죠. 그만큼 금융주들이 JP몰간 체이스를 독보적으로 하나 빼고 나머지 것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지역 은행들의 ETF, KRE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주간 32%를 폭등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비교했을 때는 작년에는 7.5%가 떨어졌습니다. 하락한 걸로 마감했고 또 반대로 이제 파이낸셜 주식이죠. 이제 엑셀라이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를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10주 동안에는 20%가 올랐으니까 KRE가 뒤늦게 가속도를 붙이면서 따라잡은 거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은행의 ETF는 작년도를 7.5% 마이너스로 끝나고 XLF는 12% 플러스로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은행에 따라서도 희비가 상당히 엇갈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번 주 시장 관망세를 주도했던 이 CPI도 결과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유념해야 할 시장의 변수와 또 관심 가져야 할 미국의 특징주에 대해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뭐 이제 지지난주까지 9주 연속 상승한지를 기록했을 때가 S&P 500이 거의 지금 뭐 20년 만에 처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에 13번을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를 3대 지수가 나란히 이제 10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그동안의 탄탄한 회복세를 이끌었던 내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 떨어진 페이스가 3대 지수들 중에서는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를 15주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폭락한 최악의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3대 지수가 내일 또 하루 남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상승한 주로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치면은 지난주까지 10주 만에 떨어졌던 거가 반짝 하락으로 일주일 만에 금방 마무리되고 상승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PI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같은 소식을 예를 들어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손바닥 뒤집는 듯이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투자 심리는 그렇게까지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예상보다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가는 잡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히 악화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심리는 개장 초 괜찮았었는데 나중에 있다가 갑자기 매도 심리가 자극되는 쪽으로 완전히 반전이 돼서 3대 지수가 나란히 셀러프 모드로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내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올랐던 거를 싹 다 없애버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까딱 잘못하면 이번 주를 유일하게 하락한 주로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와 있었다가 막판에 가서 이제 돌아오면서는 어떻게 보면은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는 어떻게 보면은 재당초 떨어졌던 거를 다시 웬만하면 다 복구해서 이제 혼조세로 이제 끝났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투자 심리가 사자에서 팔자 사이로 계속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은 상승 반전과 하락 반전을 반복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라 내일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하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그 생산자 물가지수도 분명히 주목해야 될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먼스 오버 먼스를 봤을 때는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가 0.9%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얼리 단위로 봤을 때는 코어 PPI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달에 2%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한 번 투자 심리는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와 몰간 스탠리를 비롯한 105개 정도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2주 정도 뒤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 완전히 개막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숫자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12월 달 소매 판매 지수가 나오면서 또 투자 심리를 요동치게 만들 만한 또 이제 국지가 소식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번 올해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꺾이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이 강세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승세가 이제 확실히 꺾이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다시 이제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받았습니다. 그러면서는 지금 최근 동안에 오늘 약세까지 포함해서 18일 동안에 13일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은 아직까지 이제 8주 최저치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개장 초 마이크로소프트가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왔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잠시 추월했습니다. 추월했다가 막판에 가서는 이제 애플이 또 다시 마찬가지로 추월한 거지만 어쨌든 지금 한 18개월 동안에 거의 2년 가까이 추월한 상태를 유지했던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잠깐 뒤처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1월 달 들어서는 애플하고 테슬라만 지금 이제 약세로 돌아선 상태고 지금 나머지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 중에서 5개 주식들은 1월 달 들어서도 상승 모멘텀을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를 앞둔 미국의 주요 은행들과 다음 주 유념해야 할 시장의 변수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이주픽 코너가 이어집니다.